나요. 근데 하나님께서요,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,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귀신도 이용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. 제가 어떻게 그러다가 작곡가가 되게 됐냐면, 그 작곡가 형네 집에 얹혀 살 때인데, 그 형이 이번 주에 가수 심신이라는 사람 아세요? 심신. 오직 하나뿐인 그대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. 이거 예전에. 그 심신 씨랑 내일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너 같이 갈래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, 심신 유명한 거서 우와, 가야죠. 저 꼭 좀 데려가 주세요. 우와, 심신 얼굴을 볼 수 있구나. 그래서 심신 씨를 다음날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심신 씨가 저를 만나기 한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심신 씨가 점을 보러 갔대요. 이태원에 있는 무슨 봉달도산가, 석봉도산가 같은 뭐 무슨 봉자가 들어가는 도사님을 만나러 가서 도사님한테 뭐 물어봤대요. 그 도사한테 뭐 제가 이제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걸 물어보다가 뭘 물어봤냐면, 제가 이번에 새 앨범을 내야 되는데 어떤 작곡가랑 만나서 일을 하면 앨범이 잘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봤대요. 그때 그 도사가 뭐 이렇게 보더니, 심신 씨,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. 이렇게 잘 봐봐 내 입을. 이렇게 웃는 입 모양을 보여주더래요. 이렇게 웃어. 그 사람이 이렇게 웃어. 근데 뭐 웃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. 그랬더니 그 도사가 또 뭘 이렇게 보더니, 그 작곡가가 입 옆에 점이 하나 있어. 입 옆에 점이 났는데 웃을 때 이렇게 웃어. 이렇게 웃어. 그 사람을 잡아. 걔가 앞으로 대박 날 사람이야. 걔를 꼭 잡아.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심신 씨가 많은 작곡가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웃는 거 보고 입 옆에 점이 있나 계속 입만 봤다는 거예요. 뭐 음악도 안 들어보고 점이 있나 없나. 근데 입 옆에 점난 작곡가가 없더래요. 아무리 찾아도.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저랑 만나기로 한 날이 딱 된 거예요. 저는 이제 여러 작곡가들,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,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작곡가 지망생이고 하니까 저 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심신 씨가 막 얘기를 하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이렇게 앞으로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우와, 심신이 나보고 앞으로 와보란다 해서 신기하잖아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 저보고 저를 딱 보더니 웃어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? 웃어봐, 크게 웃어봐. 그래서 하하하하 웃었어요.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 입 옆에 그 점이니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점인데요. 그 언제부터 있었니? 태어날 때부터,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데 있거든요. 그래? 너 뭐 하는 사람이니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.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 황해도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자꾸 어떤 권사님이 저를 자꾸 신학 때 보내서 제가 가지고 막 공항에서 27만 원이다 40만 원 제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심신 씨가 그래? 야, 너 내가 부를 만한 노래 있니? 뭐 만들어 볼 수 있겠니? 이러시는 거예요. 저는 그때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.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잡으리라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요. 작곡해 놓은 곡도 한 100곡이 넘어서 한 120곡 정도를 이미 그때 만들어 놨었어요.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있습니다. 저 심신 씨 형님이 부를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. 지금 있어요.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아니야, 당장은 괜찮고 뭐 되는 대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네가 준비되면 우리 사무실 주소 여기니까 일로 갖다 놔. 예! 바로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길로 집에 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한 100여 곡 중에서 심신 씨랑 어울릴 만한 노래를 다 추려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기획사 여직원이 10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9시부터 가 있었어요.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음악을 전해주게 됐고, 심신 씨 3집 앨범이었는데 10곡이 수록되는데 그중에 8곡이 제 곡이 수록이 됐어요. 왜? 백운도 무슨 석봉도사 때문에. 석봉도사 또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. 무슨 도사를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데,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 앨범이 나오게 됐고, 그 앨범이 발매되면서 그 회사와 인연이 생겼어요. 그 회사에 태진아 씨가 계셨는데, 태진아 씨가 자기가 독립을 하면서 가수를 뭐 키운다, 나한테 곡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성진우라는 친구의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됐고, 그리고 그 사무실에 또 소방차가 있었어요. 예전 소방차가 있었는데 소방차가 재결합을 하면서 앨범을 낸다. 그래서 곡을 써달라고 해서 쥐카페라는 노래를 또 드려서 그 노래가 처음으로 저의 히트곡이 되고, 뭐 이러면서 자꾸 일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.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처음 돈을 벌어서 청담동에 500에 35만 원짜리 월세를 살게 됐어요. 500에 35만 원짜리 원룸이었는데, 그때 그 원룸을 만든 사람을 지금도 좀 잡아보고 싶은데, 그 원룸이 있잖아요. 얼마나 참 좁은 원룸이었냐면 되게 집도 작지만 화장실이 있잖아요. 화장실이
그 집을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화장실에 일단 그 세면대가 없어요. 일단 그 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밑에 물 틀면 왜 일본 말로 다라이라고 하잖아요. 이 다라이에 받아서 이렇게 씻는 집이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화장실 변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보통 우리가 변기가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용변을 본단 말이죠. 근데 그 집은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변기랑 벽이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앞에. 그래서 다리가 안 들어가요. 거기 변기에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변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난 이렇게 용변을 봐야 돼요. 그 설계한 사람 잡아야 돼요. 하여튼 그런 집에 제가 그 처음 돈을 벌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. 하지만 저에게는 그 변기도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집이지만 그곳이 얼마나 천국 같았겠습니까? 오갈 곳이 없었던 저에게 집이 생겼으니까. 그래서 제가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벌게 돼서 결국은 그 537만 원짜리 집을 1년 계약을 다 못 채우고 10개월 만에 전세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옮기게 됐고 또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옮겨가지고 1년도 살지 않고 1억 2천짜리 집으로 옮기게 됐어요. 이게 막 한 10개월마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. 막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. 97년도 가요톱10이라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노래 중에 7곡이 제 곡으로 1위부터 7위까지가 제 곡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. 너무나 화려한 날이 시작이 됐어요. 뭐 정신이 없었어요. 내가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를 몰라요. 그냥 매일 찍어내기 바빴죠.